자, 이번 단어는 수열인데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수를 나열한 그런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 6, 9, 12와 같이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나열된 각 수를 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보자라는 이야기겠죠. 일정한 규칙 없이 나열한 것도 수열인데 여기서는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열이라는 의미에서는 그 수만 나열하면 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숫자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뭐 7, 9, 4, 5, 1 내 맘대로 막 적었던 이런 것들도 수열은 될 수 있지만 뭐 아무도 모르고 내 맘대로 적었으니까 이거는 뭐 의미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 있는 것만 다루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용어에 대해서는 유한수열은 개수가 제한이 있는 거, 항이 유한계인 게 유한수열이고 무한히 계속되는 거는 무한수열이라고 부를 거고, 유한수열에서 항수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수열이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항이 다섯 개네, 그 개수를 항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항은 유한수열에서 마지막 항을 끝항이라고, 여기 다섯 개라 그러면 얘가 끝항이 되는 이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용어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 규칙성이 있다면, 규칙이 없는 거는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규칙성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항의 번호를 붙여서 A1부터 A1 첫 번째 항, A2 두 번째 항, A3 세 번째 항, 땡땡땡 N 번째 항 이렇게 해서 N에서 끝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 N 번째가 뭔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 얘가 계속 더 있을 텐데 이럴 때 얘를 A1을 첫 번째 항이라고 A2를 두 번째 항이라고 부르면 N번째는 N번째 항을 만약에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N에다가 원하는 숫자 넣으면 다 구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가 궁금해요 그럼 N에다 5를 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항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항을 구하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간단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가 2랑 4랑 6이랑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6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n번째는 뭐가 있을까를 표현할 수 있다면 n번째는 아마도 2n이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n번째를 통칭하는 형태거든. 그러면 얘를 2n이라는 일반항을 찾았다면 우리는 표현해서 an은 2n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반항이 왜 필요할까? n에 1 대입하면 a의 1은 n 대신에 1을 넣으세요니까 2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a5가 궁금해요 하면 a5는 n 대신에 5를 넣으세요 하면 여기 5를 넣으니까 10이 되는 거고, 어떤 것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것이 일반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마주할 규칙성이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인데, 등자는 같을 등자입니다. 차이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차이를 가지는 수가 나열된 것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예시를 든 것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1이랑 3이랑 5랑 7이랑 9랑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등차 수열인데, 그래서 차이를 보니까 3 빼기랑 차이가 2가 되고 여기도 차이가 2가 되고 여기도 차이가 2가 되고 차이가 2가 되죠.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1에다가 그 차이만큼을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고, 차이만큼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고,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고, 일정한 차이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더해주면 항상 그 다음 항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수열 1357 땡땡땡처럼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라는 말이나 차이가 일정한 등차인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수열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 그 일정한 차이 또는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되는 그 수를 공차라고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공차가 이만큼 더하고 이만큼 더하고 이만큼 더하니까 현재 여기서는 공차가 2입니다. 또는 큰 데서 작은 걸 뺀 거 차이,
3에서 1을 뺀 거, 5에서 3을 뺀 거, 7에서 5를 뺀 그 일정한 수가 공차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차가 D인, 현재로서는 2고요. 일반적으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방금 여기서는 더하면 3대요, 더하면 5대요, 더하면 7대요 이 말이나, 여기서 2를 빼면 1이 돼요, 5에서 1을 빼면 3이 돼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더해서 그 다음 게 돼요 라는 거는 이런 의미죠. 어떤 AN이라는 n번째 수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차인 2를 더하니까 그 다음 항이 되었네요 라는 것이 1에다가 2 다음은 3대요, 2 다음은 5대요 이런 의미인 거고, 일정한 차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앞에 항에서 그 바로 앞에 항이 아니라 다음 항에서 그 바로 앞에 항을 뺀 게 뭐냐 그러면 얘가 차죠. 차가 항상 같은 D라는 공차가 되어준다 그러면 이 수열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만족을 하거나 이런 형태를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거나 이렇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일정하게 더해지는 차이를 D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A의 1은 뭐가 되느냐면 초항이니까 A죠.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일정한 거를 더해주면 D를 더해주면 공차가 D니까 얘는 A 더하기 D가 되고, 그 다음 항 A 세 번째는 여기다 또 D를 더합니다. A 더하기 2D가 되고, A의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가 되고, 몇 번 적어보니까 규칙성이 좀 보이죠. 얘가 4니까 시작 때는 플러스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4가 되니까 공차 3개가 더해진 형태가 되네. 그럼 얘가 땅땅땅 가게 되면 n번째는 어떻게 될까? 초항에다가 여기 한 개 작은 n-1개만큼의 공차가 더해지면 an이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a라는 게 숫자로 값으로 주어지고 공차가 값으로 아마 주어진다면 우리는 궁금한 항을 구하고 싶을 때는 n자리에다가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 a 100이 궁금해요 그러면 a 더하기 99t를 더해주면 100번째 항의 값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일반항이라는 개념입니다. 일반항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초항이랑 공차만 있으면 우리는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드시 기억.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의 특징, AN이 N에 대한 1차식은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로 한번 적어볼게요. 얘 마이너스에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플러스인 거 한번 예시 보고 갑시다. 요거 말고 다른 예시로. 자, AN이 2N 더하기 3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N에 대한 1차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럼 일단 얘는 등차 수열일 것 같아. 공차가 뭐고 초항은 뭘까 라고 궁금한다 그러면 초항은 N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세요? 1 넣으세요. 여기 1을 넣었더니 2 더하기 3, 5가 되는 얘가 초항 첫째 항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은 n에다가 1 대입하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씩 뭐가 늘어나지? 2 대입해 보면 얘는 2 곱하기 2를 대입한 2 더하기 3이 될 텐데 여기는 2 곱하기 1이었고요. a의 3,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3에 플러스에 3이 되고, 여기서 올라 늘어날 때는 여기 앞에 있는 요 개수만큼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럼 늘어나니까 요 앞에 n 앞에 있는 요 개수가 알고 보니까 뭐가 되는가 보다? 공차가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초항은 일반항에다가 1 넣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연습 먼저 하고 갈게요. an이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럼 방금 보았듯이 n 앞에 있는 마이너스 5가 뭐가 되겠다? 공차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공차는 마이너스 5겠네. 초항이 궁금한데
초항은 뭐가 될까? 1 대입하면 A의 1은 여기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8이 되어서 3이 되겠네 라는 거죠. 얘 가지고 또 일반항 한번 표현해 볼까? 방금 위에서 배운 공식대로 A에는 초항 더하기에 n-1에다가 공차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괄호 풀어보니까 얘랑 괄호 푸니까 마이너스 5n 되고 괄호 푸니까 플러스 5 더하기 3에서 더하기 8이 되어서 얘는 얘랑 어디 갔나요? 이거랑 같은 형태죠. 그래서 1차 식으로 표현이 되면 등차수열이고요. 공차는 n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 될 거고, 초항이 궁금하면 n에다가 1 대입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복잡하게 암기는, 이런 거는 암기는 하지 말고 그냥 넣어서 풀어보면 됩니다. 요거는 알아도 괜찮겠죠? n 앞에 개수가 공차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띈다. 결론적으로 an이 n에 대한 1차 형태를 띠면 등차수열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등차 중앙은 나중에 저 뒤에 또 등비 중앙, 조화 중앙에서 계속 나올 거고, 예를 돕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럴 때 B를 중간에 있는 항은 A랑 C에 대해서 등차 중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다 적어 볼까? 초항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등차 수열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몇 번째에서 만약에 A라는 수가 되었다라고 칩시다. 우리 초항을 A라고 썼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항은 여기에다가 공차 D를 더한 A 더하기 D가 되는 형태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또 D를 더하니까 얘는 A 더하기 2D가 되는 형태인 거고, 그래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얘는 A라고 보고 얘는 B라고 보고 얘는 C를 봤을 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중간 거를 2배를 하면 또는 양쪽을 더해서 2를 나누면 중간계 돼요.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B는 양쪽 거에 대한 평균이에요 라는 이야기죠. 대입해보면 A 더하기 D는 2분의 A 더하기 2D가 되어서 묶어서 2를 나누면 얘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숫자로 한번 적어볼게요. 3이랑 5랑 7은 등차수열이죠. 2씩 커지는 거잖아요. 얘를 3과 7의 평균은 중간에 있는 값은 뭐가 되겠다? 5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는 3 더하기 7분의 2 중간에 있는 값이 되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1, 3, 5, 7, 9는 등차수열이죠. 2씩 커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1, 2, 3에도 등차 중앙이 성립하고요. 적어보면 1 더하기 5를 2로 나누면 3이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3에서부터 7까지 생각해보면 3 더하기 7을 2로 나누게 되면 중간항인 5가 되고요.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 3, 5, 7, 9가 등차면요, 첫 번째랑 세 번째랑 다섯 번째랑 얘만들만 따져도 얼마만큼 커졌습니까?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4가 되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수를 골라도 얘들도 등차겠네,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등차 중앙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등차 중앙은 1 더하기 9 양쪽 끝을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중간항이 5가 돼요 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붙은 것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도 걔들끼리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중앙의 성질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B는 양쪽에 있는 값의 평균값이 되겠죠. 얘를 등차 중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봅시다. x랑 2x 플러스 3이랑 ux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양 사이드에 대한 평균이 2x 플러스 3이에요 이 말이나 중간 거를 2배 하면 양쪽 더한 거랑 같아요 랑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2에다가 2x 플러스 3이랑 양쪽 두 개를 더한 7x랑 의미는 같다. 그래서 괄호 풀면 4x고 6이 되니까 6은 4 빼면 3x가 되어서 이런 관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공차를 알려주면 좋은데 공차가 없네요.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공차를 알고 싶으면 일반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번에서 A에는 일반항이 뭐가 될까? A 더하기에 N-1의 D라는 걸 알고 있다면 초항이 마이너스 1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겠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A 상이 마이너스 2라고 A 네 번째는 A 더하기 여기에다 4를 대입하니까 얘는 3D가 되는 거죠. A는 마이너스 11이고 그래서 3D가 마이너스 2가 돼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넘기면 9 나누면 D는 3 그 다음에 공차 알고 초항 알고 있으니까요. 초항 알고 있으니까 얘 가지고 AN 일반항을 표현해 보면 초항 마이너스 11에 n 마이너스 1에 공차 3 괄호 풀면 식 나올 테고 현재 1번에서는 공차만 물어봤으니까 얘만 답을 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연습 한번 더 해봅시다. 공차가 주어졌네요. 5항이 마이너스 2다. 뭘 물어볼까? 초항을 모르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A에는 초항 더하기에 n-1의 공차 D에요 라는 형태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A 더하기에 n-1의 마이너스 3이 돼요. 5항이 마이너스 6이랍니다. A의 5는 A 더하기 여기에다가 n에 5를 대입하니까 5 빼기 1에서 4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되고 A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넘겨보니까 A는 6이 되겠다.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 성질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2랑 4랑 더해서 6이라고. 그런데 2랑 4랑 더한 게 뭐냐 그러면 아까 A2 더하기 A의 4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뭐랑 같을 것이다? A3하고 요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거랑 같을 것이다.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근데 A2랑 A에서 합이 6이라 그랬습니다. 분자가 6이니까 나누게 되면 얘가 세 번째 항은 3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A5는 A3에 대한 4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A3이 3인데 4배 하게 되면 A5는 10인가 봐요. 힌트는 썼죠. A7을 알기 위해서는 일반항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3에서 공식으로 써도 되는데 A4에서 A5에서 자 A3이 3인데 A5가 10인 걸 알죠. 두 칸 갈 때 플러스 9만큼 되었죠. 굳이 따져보면 한 칸 갈 때는 4.5씩 커졌겠네. 그 다음 몇 개 안 되니까 A7 한번 생각해볼까. 얘 A5가 된다면 A6이랑 A7이랑 생각해보면 여기도 4.5만큼 여기도 4.5만큼 커졌겠죠. 둘을 합치게 되면 얘는
9만큼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잡한 시간 생각 안 해도 H는 21이라는 수열의 값을 가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푸는 거는 앞으로 계속 풀 거니까 그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연립하고 하는 거는. 자, 등차수열 AN 일반항 배웠습니다. A 더하기 31항이 85예요 라고 한다 그러면 A의 31항이 85예요면 초항 A 더하기에 N-를 31 넣으면 30D가 되겠죠. 이게 85래요. 45항은 A의 45는 하나 N-이란 44D가 되고 127이 되고, 이거 빼면은 D를 알 수 있는 거는 감이 오겠죠.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뺍시다.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면 14D 남고요. 얘는 얼마 남나요? 15, 42. 그래서 D가 3인 걸 알게 됐습니다. 초항도 찾아봅시다. 여기에 3 대입하면 90되고 넘겨서 빼버리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구해보면 A는 마이너스 5.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일반항이 마이너스 5 더하기에 N 마이너스 1에 D는 곱하기 3 괄호 풀면 3N에 마이너스에 8. 그래서 1 대입하니까 초항 마이너스 5고요 30 커지는 형태고, A는 찾았습니다. 답으로 가보면 첫째 항이랑 공차를 구하세요. 첫째 항이랑 공차 구했고요. 일반항도 구했습니다. 그럼 A 100은 N자리에다가 100 대입해주면 되고, 175는 몇 항인가요? 일반항이 얘입니다. 이건 2번에 대한 풀이고, 일반항이 3n-8인데요. n번째 항은 이런 값을 가져요 입니다. 그게 175가 된다면 8 넘겨서 더하면 183, 3 나누면 n은 61. n을 안다라는 것은 175는 61번째 항이겠구나 라는. 여기서부터 살짝 계산이 좀 나옵니다. 앞에 것까지는 그냥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건데,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100부터 시작한다라면 얘가 초항입니다.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나요? 마이너스 3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초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괄호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3면 되고 여기 플러스 3 돼서 얘가 103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일반항이에요. n번째는 이런 값을 가집니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이거 언제 0보다 작아질까가 궁금한 거고, 그럼 얘를 3n을 넘기고 3을 나누어 보게 되면 n은 3분의 103인데 99가 33, 100이면 34, 얘는 34점 얼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은 34점 얼마보다 크면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래서 음수 언제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되나요? 34점 얼마보다 커지면 35번째부터는 음수가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해봅시다. 등차 수열인데 초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얼마만큼 변화가 얼마만큼 플러스 U 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는 초항은 마이너스 50이고 n-1에
공차가 플러스 6인 거죠. 뭐 굳이 괄호를 한번 풀어봅시다. 괄호 풀어보면 6n 되고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58 이렇게 되겠네요. 처음으로 양수 언제 양수되나요? 얘 언제 0보다 큰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58 넘기고 6을 나누게 되면 n은 6분의 58 9점 얼마겠죠. 그래서 9점 얼마보다 크면 그때부터 양수가 돼요. 그래서 n이 10이 될 때 10항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돼요 라고 찾을 수 있다. 이거는 쉬운 거니까 해설 바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예시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얘를 보니까 초항이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부터 시작하네. 그 다음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한 번에 얼마씩 커지는가 보니까 4만큼 커지고 있죠. 그래서 공차가 4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얘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A에는 초항이 1이고 공차가 4고요 n-1이에요 해서 일반항 만들고 괄호 풀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얘가 처음으로 언제 100보다 커지나요? 그래서 100보다 커지는 n의 범위가 궁금해. 3 넘기고 4 나누게 되니까 n은 4분의 103보다 크면 돼요. 직접 나누어 보니까 25점 얼마에요. 보다 크면 뭐가 되겠다? 100보다 커지겠다. 그래서 n이 25점 얼마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26항부터는 얘는 100보다 커지는 답이 될 것이다. 자, 두 수 사이에 뭔가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 18이랑 9 사이에 숫자 2개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 때 넣은 두 수를 차례로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볼게요. 18에다가 이거 넣고 뭐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9가 된다 해서 등차를 만들겠다인데 작아졌죠.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작아졌고 여기서 요만큼 작아졌고 여기서 요만큼 작아져서 9가 됐는데 이 전체가 간격이 9만큼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9니까 똑같이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현재 얘는 15가 되고 12가 되고 9가 된다라고 쉽게 볼 수 있겠죠.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에는 좀 더 많이 넣어서 n개를 넣어서 만든다든가 좀 복잡한 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등차 중앙 문제 x랑 식이랑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양쪽의 평균이 중간 거예요 이 말이나 중간 거 2배 하면 양쪽 거예요. 자, A랑 B랑 C가 등차 수열이에요 하면 A 더하기 C 양쪽 거에 대한 평균이 중간 거예요 이 말이나 아니면 양쪽 거를 더하면 중간 거가 2배가 돼요 라는 말이나 분수 없이 얘를 좀 더 많이 쓰긴 하겠죠. 그럼 양쪽 거를 더하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시다. 양쪽 거를 더하면 x 더하기 2x 플러스 3은 중간 거를 2배를 해요. 그걸 한쪽으로 다 몰아보면 여기서는 산수니까 여기로 갈게요. 한쪽으로 다 몰아서 x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x는 둘 다 되나봐요. 방정식을 구해보면 안 될 이유도 없어 보이고 얘가 등차중앙이다. 그래서 등차중앙은 요 식이나 요 식 잘 기억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상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A에다가 A 더하기 D에다가 A 더하기 2D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렇게 세 근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두면 미지수가 빨리 안 없어지고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거는 중간을 A라고 두고
공차만큼 작은 거를 왼쪽에, 공차만큼 큰 거를 오른쪽에 두는 이런 형태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A-D랑 A랑 A 플러스 D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잘 풀립니다. 왜 좋을까? 세 개를 더하면 D가 없어지죠. 그것 때문에.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감마다라고 생각을 할 때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근과 계수의 합은 3이죠, 여기서. 그래서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여기로 가볼게요. 세 개를 이렇게, 세 근을 이렇게 두었을 때 세 근의 합은 쭉 더하게 되면 3인데 D 없어지고 3A가 3이니까 A가 1이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근은 1-D랑 1이랑 1 플러스 D가 되었습니다. 자, D를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6은 어떻게 구합니까? 마이너스 6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 마이너스 6이죠. 여기다가 더하게 되면 알파 베타 하면 1 마이너스 D, 베타 감마 하면 1 플러스 D, 감마 알파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런 되죠. D 없어지고 적어보니까 3 마이너스 D의 제곱인데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자리 바꾸면 D 제곱은 9가 되고 D가 3이죠. 뿔마 3이 의미가 없는 게 3만 적어도 마이너스 3이면 여기에다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3이 된다면 마이너스 2랑 1이랑 4라는 거고, 마이너스 3이면 여기 4랑 1이랑 마이너스 2니까 결국 같은 말이죠. 1하나 4라는. 그래서 세 근을 찾았어요. 얘가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그럼 여기서 K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K는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에 마이너스 달아주는 거니까 8이 되겠다 해서 K를 결정하죠. 개념물리에서 조화수열의 옆에 특강이라고 멘트 달려있죠. 어떨 때 특강 달리는지 혹시 대충 감이 오나? 교과에서 바뀔 때. 근데 그래서 완전히 또 몰라도 돼요의 경계에 들어가기는 또 애매해요. 역수 형태로 나오는 수열이 뭐 무조건 너는 교과 바뀌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학교 시험에서는 또 흔히 나올 수 있는 형태인 거고, 그래서 그다음 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아마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거는 모의고사는 안 나올 것 같고, 학교 시험이나 일반적으로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나올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조합수열이 뭐냐면 역수가 등차를 이루는 수열을 조합수열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수열은 역수가 등차 수열이에요.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 등차를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등차 수열은 제일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2부터 해볼까요? 2랑 3이랑 4랑 5랑 이런 거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항으로 표현해보면 n 더하기 1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역수로 조합수열은 2분의 1에 3분의 1에 4분의 1에 5분의 1에 요 일반항을 구해보면 요거 그대로 역수로 적으면 돼요. n 플러스 1분의 1 얘가 조합수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조합수열은 자체로는 얘를 쳐다보면 이게 뭐지? 우리가 배운 게 등차수열인데 뭐 일정한 거를 더해가지고 얘가 되는 형태는 아닌 거잖아. 얘는 등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역수를 취해봤더니 역수했더니 얘들이 등차네. 이런 수열을 조합수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합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찾을 거냐 하면, 조합수열은 등차수열을 거꾸로 뒤집어서 표현하면 돼요. 이 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등차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밑에 책에서 있는 얘는 여기 자리가 없어서 잘랐으니까 여기다 적어볼게요. 2분의 1이랑 2분의 1에 5분의 2에 3분의 1에 7분의 2에 이런 AN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인데, 조합수열의 특징이 약분해 놓고 나면 한눈에 확 안 들어. 뭐지? 나중에 등비도 배우겠죠? 뭐지? 뭘 더했나? 왜 규칙성이 이렇지?
근데 얘를 역수를 취해서 생각을 해보면 뒤집으니까 2가 되고 뒤집으니까 2분의 5가 되고 뒤집으니까 3이 되고 2분의 7이 되고 그러면 2랑 3을 생각을 해보면 2랑 3을 얘를 2분의 4 2분의 5 2분의 6 이런 형태로 보면 얘는 일반항이 뭘까? 전부 다 2분의 9 1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주려 그러면 얘는 n 더하기 1의 형태면 괜찮은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역수를 뒤집은 수열이 등차 수열이 이런 형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뒤집으면 an은 뭐가 되겠다? an은 n 더하기 1이 아니라 3인데 n 더하기 3분의 2라는 일반항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조화수열이 낱개로 주어져 있으면 역수를 취해서 등차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요. 등차네. 그럼 얘를 일반항을 찾습니다. 등차수열에서. 그 다음에 등차의 일반항을 역수를 취해서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결정을 짓는다라는 것들. 이게 조화수열이다. 기억할 것은 한눈에 조화수열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거 혹시 조화수열인가? 역수 한번 취해봐야지 이 생각을 해야지만 조화수열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은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빈자리 틈새에다가 여기다 적읍시다. 등차 중앙은 A랑 B랑 C가 등차 수열일 때 중항 B는 2분의 A 더하기 C예요. 또는 우리가 흔히 쓰는 거는 중간 거 2배 하면 양쪽 더한 거랑 같아요 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2B는 A 더하기 C예요 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쓸 거고, 그 다음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등차 수열 편향 아무거나 하나 예시 들어볼게요. 3이랑 5랑 7이랑 9랑 11이랑 있다 그러면 3, 5, 7은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7을 하면 중간 거 2배예요. 같죠? 10으로. 그 다음에 5, 7, 9도 등차입니다. 5랑 9랑 더하면 7 2배 한 거예요. 맞습니다. 7이랑 9랑 11이 등차니까 7이랑 11이랑 더하면 9를 2배 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요 순서로도 성립하는데 등차에서는 같은 간격으로 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도 등차입니다. 공차가 2배로 늘어났죠. 4씩 커지고 있죠. 그러면 3이랑 11이랑 더하면 중간 거 2배요 라는 걸또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등차 중앙은 간격이 같으면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면 중앙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조화수열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BC가 조화수열을 이룬다고? ABC가 조화수열을 이룬다면 역수가 등차인 거죠. 역수가 A분의 1이랑 B분의 1이랑 C분의 1이 얘가 등차를 이룬다라는 이야기고, 등차면 방금 했던 거 연습해보면 중간거 2배 하면 양쪽 합이랑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수가 등차니까 등차를 했으니까 B분의 2는 중간 거를 2배 하면 양쪽 합이랑 같아요. 통분하게 되니까 AC의 A 더하기 C가 됩니다. 역수를 취하고 2를 넘겨보면 B는 A 더하기 C의 2AC인데 이게 조화 중항인데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에요.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역수 뒤집어서 등차 중앙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기가 되면은 그나마 조금 낫겠죠. 안 된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조화수열이라고?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 등차겠네? 그러면 등차니까 등차 중항만 기억하면 그 뒤에 통분하는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화 중항은 암기 안 되면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순리대로 찾아가세요. 등비 중앙까지 다 하고 나서는 다시 그 산술기압 평균에 나왔던 형태 그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조화 수열에서 조화 중앙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뒷페이지. 자, 다음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세요인데 조화수열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 뭐다? 조화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배운 등차, 요 다음에 배울 등비,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일 텐데 같은 걸 더해도 같은 걸 곱해도 뭐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역수 한번 채워보세요. 그래서 얘를 역수를 채워보니까 12분의 1, 6분의 1은 12분의 2, 4분의 1은 12분의 3, 3분의 1은 12분의 4. 이런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일반항으로 가기 n번째는 뭐가 있을까는 n번째는 12분의 n이 있을까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취한 것은 역수입니다. 역수의 일반항이 12분의 n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원위치를 하게 된 an은 뒤집어주면 그만이죠. 그래서 얘는 n분의 12가 조화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 얘도 뭐 이상합니다. 잘 안 보여요. 역수 한번 재봅시다. 역수 취하게 되니까 3이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역수 취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2씩 작아지고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초항에다가 n-1의 공차 이런 형태였습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초항이 3이고 더하기에 n-1의 공차가 마이너스 2씩 줄어들고 있어요. 괄호를 풀어서 적어보면 요 수열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5가 됨을 알 수가 있죠. 1 대입하니까 3 맞고요. 2 대입하니까 1 맞고요. 요렇게 해서 역수의 일반항을 찾았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뒤집어서 an을 적어주면 an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5분의 1이라고 일반항을 찾으면 된다 라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화중항을 공식을 외워서 풀면은 좋은데 안 외워져.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자? x 플러스 3분의 1이랑 4분의 1이랑 x분의 1이랑 얘가 뭐다? 등차를 이룰 것이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중간 거 2배 하면 양쪽 합이랑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양쪽의 합은 x 플러스 3의 1 더하기 x분의 1은 4분의 1 2배 하니까 2분의 1. 요거 통분해서 얘가 올라가면 2x 더하기 3이 되고 2분의 1이 되고, 이제는 산수니까 뭐 계산해보면 요거 올리면 요거 먼저 적으면 x제곱에 더하기 3x 되고 4x 플러스 6이 되고 (3이랑) 마이너스인데 양수 물어봤으니까 뭐 답은 3으로 하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조화중항 모네아도 역수로 등차중항 찾아서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